나무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장 먼저 가지들을 쭉 늘리며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저의 잎들과 크고 작은 가지들, 온몸 구석구석을 느끼는 시간을 잠시 가집니다. 그 다음 뿌리가 땅에 잘 박혀 있는지 확인하고 제 발치에 있는 세상을 느껴요. 그리고 제 곁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죠. 모두 잘 있지? 내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인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만히 저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미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향해 인사해요.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해 덕분에 오늘도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에 관한 책입니다. 지혜롭고 안온한 삶을 위한 나무의 인생 수업, 숲속의 철학자, 카린 마르콩부 지음, 박효은 옮김,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살피는 글을 읽고 나무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속의 주요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내라는 미덕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 짜증을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 마트 계산대에서 내 앞에 선 노인이 허둥대며 시간을 빼앗을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운동화끈을 느릿느릿 묶을 때, 배고픈데 배우자가 점심 메뉴를 한참 고민할 때 등등.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짜증을 내고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러나 사실 짜증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인정하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성마른 태도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을 만끽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지없이 실망과 불만족이 뒤따라온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무는 인내의 미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무는 넉넉한 풍채를 만들기 위해 평생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매일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그런 인내 끝에는 값진 보상이 뒤따른다. 땅속 깊이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도 괜한 일에 서두르기보다 나무처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고 흘러가는 매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일상과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해치워야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딱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 있는 어떤 신호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대한 집중력,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무에게 배우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습득하는 능력이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회복 탄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나무는 본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심지어 나무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생하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산불이 났을 때 나무가 불에 타 쓰러지고 검게 그을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나무는 다시 소생한다. 이런 자연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약해지거나 불안해질 때 잿더미 속에서도 소생하는 내면의 능력을 갖춘 나무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보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여정에서 수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돌들과 자갈들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나무에게 배우는 감수성. 나무는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나무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평온함은 나무의 내면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생명체와 나누는 나무의 위대한 이타심은 매일 너무나도 바쁜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에 방어막을 치는 우리도 이제 마음을 열고 온화한 태도로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자. 때로는 마음을 비워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겨보자. 전자기기와 컴퓨터 같은 신기술은 때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차단한다. 콘크리트로 만든 빌딩 숲 역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 이처럼 차갑고 딱딱한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란히 늘어선 나무들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맞대고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나무 역시 저마다 가진 정보들을 숲속 친구들과 공유한다. 누군가는 숲속에는 와이파이가 없지만 나무들은 분명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무는 그들만의 인터넷,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불리는 숲속 통신망을 이용한다. 땅속에 숨어있는 이 광대한 네트워크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와 균류의 공생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런 균근 네트워크는 인간 세상의 통신 네트워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다. 나무는 협동하며 정보를 교환한다. 나무가 시련을 이겨내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부상조 네트워크 덕분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질문을 해보자. 누군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렇게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에너지는 더욱 강해지고 그 에너지는 또다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나무에게 배우는 단순함. 숲에 있는 나무만큼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나무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나무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위용을 드러낸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인위적인 치장도, 충동구매도 하지 않지만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다. 나무는 미니멀리즘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는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만을 하늘로 뻗어올리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과소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깊은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삶을 잘 꾸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고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단순한 삶을 영위하며 본질만을 남긴 채 삶의 정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은 설령 그 삶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절대로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나무는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알고 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매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